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대 경영 환경에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조건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은 기업 전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컨설팅하기 위해 방문하였던 어느 날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회사의 정문과 공장 내의 도로와 각 건물의 현관과 계단과 사무실 벽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플래카드가 일시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는 디지털 관련 사업 부문의 연구원을 사내 모집한다는 공고가 공지되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디지털 혁명이 삼성전자를 점령하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삼성전자의 각 사업부마다 디지털로의 전환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결과로 오늘의 삼성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모두가 미래의 시대는 디지털 시대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현재의 시장 점유율과 이익률이 최고 수준인 사업을 디지털 관련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선택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디지털로의 선택과 집중을 강력하게 실시한 회사입니다. 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경쟁업체가 저가격 고품질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을 때 인텔의 최고 경영진들도 긴장하였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인텔의 실적이 일본 기업들에게 밀릴 것이 자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인텔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기업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선택과 집중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PU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실상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의 결정은 효과적이었고 인텔의 명성을 오늘날까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레고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 완구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게임의 등장으로 완구 시장이 침체되면서 레고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1998년 조르겐 빅 쿠누스톱 CEO는 레고의 사업을 완구로 전격 재편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레고는 비디오 게임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았고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완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레고의 혁신 전략은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 개발. 레고는 1999년에 완구의 본질을 재창조하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기존의 벽돌 제품만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용자 경험을 혁신적으로 바꾸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초기에는 전자장난감과 디지털 연결 액션 히로 등의 실패를 겪게 되었지만 2003년도에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였습니다. 디지털 경험과의 통합. 레고는 실패한 디지털 전용 제품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대신 보완하는 디지털 경험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브랜드의 핵심인 벽돌 기반 구축 경험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 게임과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바이오니클 제품 라인과 같은 인기 제품을 통해서 고객들을 다시 레고 브랜드로 끌어들이고 회사의 수익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객 중심의 개발 프로세스 유지. 대형 박스 스토어들이 작은 장난감 가게의 생태계를 대체하면서 레고는 신뢰할 수 있는 고객 피드백을 얻는 중요한 채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레고는 제품 개발 관행을 진화시켜서 디자인 사고 원칙을 지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레고는 정기적으로 어린이들을 캐릭터 개발, 스토리텔링, 새로운 플레이세트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 제공 과정에 참여시켰습니다. 노키아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제가 삼성전자를 컨설팅하고 있을 때 노키아는 세계 최고였으며 난공불락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플에서 아이폰을 시장에 출시했을 때 노키아는 기존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과 이익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변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 노키아는 스마트폰의 전환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새로운 제품인 스마트폰에 열광하였고 스마트폰이 시장을 장악함과 동시에 노키아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경쟁력이 미래의 경쟁력이 아닌 듯합니다.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생존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키아는 결국 2013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인수인계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을 통일한 오다 노부나가가 초반에 자기의 병력보다 10배나 많은 병력으로 무장한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다 노부나가는 적장만을 공격하는 전략을 세웠고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 공격으로 적장의 목을 베었습니다. 당연히 그 싸움은 이겼습니다. 기습 공격은 선택과 집중의 다른 표현인 듯 합니다. 최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는 신기술 전시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래를 지배할 신기술들이 전시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였습니다. 개최국인 미국이 1200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전시하였는데 바로 뒤를 이어서 중국 기업들이 1000개 이상의 업체가 전시에 참여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시대는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시대입니다. 이미 전 산업 분야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모든 기업과 조직은 선택과 집중이 생존 조건임을 깊이 명심하였으면 합니다. 과감하게 미래에 도전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일단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결단하여 변화를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모든 상황에 대처하면서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